안녕하세요. 자, 조달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많이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저녁 후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후 관련해갖고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저의 이런 휴먼적인 저녁 후에 대한 이야기를 살며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갖고 제가 이제 저녁 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갖고 전역하고 이제 갓 20살 초반에 이제 사회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인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군대에서 군대도 저는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있던 실무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대로 연계되겠다는 생각과 또 플러스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강인한 체력이라든지 강인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오면 뭔들 못하랴 이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와일드한 이런 성격을 갖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갖고 저는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 군대에서 계속 대학교 다니고 전공이 이제 스포츠 쪽이어갖고 그래서 이제 전역하기 전에 이미 구직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게 되었죠.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차피 제가 계속 운동을 좋아했고 또 어떤 이런 헬스 이런 내추럴 라이프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미디어로 봤던 이런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직업은 되게 멋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춰줘갖고 기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를 해봐야겠다 생각해갖고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고 사설 트레이너 이런 센터에 취직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갖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역했었을 때 제가 사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내에서 울타리 내에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이게 휴가라든지 외출로 나와서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각은 제가 실무로 이렇게 일하고 하는 데 있어갖고 이거는 엄연히 틀린 거더라고요. 예. 나는 어차피 군대에 있을 때 외출증을 끊어갖고 외출을 나가고 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밖에 사회를 거닐고 하던 이거하고 실무와 이런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전역을 해갖고 사실 처음 이제 전역 전부터도 이렇게 트레이너로도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취직했던 센터와 두 번째 일했던 센터에서 사기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사기는 아니지만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션 이런 배분이라든지 이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사회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처음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일할 때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가 이제 딱 봐도 이제 초보 티가 나고 그래도 제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 비례했을 때 너무 급여가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하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이 수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액이. 근데 사회에 나와서 저는 더 벌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크고 넓은 그림을 그리려고 사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자신감과 어떤 체력과 이런 뜻대로 사회는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아마 제가 첫 번째 센터에서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그다음 두 번째 센터에서 임금을 못 받으면서 그때 사회는 되게 냉혹하고 나같이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이게 내가 일일이 이렇게 까다롭게 혹은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게 어떻게 좀 노골적이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어떤 사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계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게 커졌었죠. 그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냉철하게 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급여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새 직장을 일을 하게 됐다면 거기 급여 시스템 그다음 업무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이제 상세하게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오면 뭐든지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쌓아왔던 자신감과 체력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 밑바탕이 돼갖고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런 그림들과 시뮬레이션하고
틀리게 계속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계속 다시 재설계하고 리마인딩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나와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순탄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전에도 뭐 얼핏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전역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갖고 바로 허리를 다칩니다. 허리를 해. 전역하고 몇 달 안 돼갖고 허리를 다쳐요. 아니 며칠 안 돼 허리를 다쳐갖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하면서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안 좋았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거푸 터지면서 그때 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제동이 걸렸죠. 그래서 제 말의 주요지는 내가 전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뭐 바로 소방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특전사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전혀 모르는 연구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한다는 게 이건 아마 저 말고도 아마 어릴 때 특전사로 바로 오셔갖고 어린 나이에 전역을 해서 사회에 이제 이렇게 내던져졌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아 정말 자기도 그런 적 있었다. 영업직에서 일했는데 어떤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못 받은 적 있었다. 왜냐면 나는 군대 있을 때 이래 했고 열심히 하면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했는데 이걸 다 언급 안 하니까 진짜 다 빼서 줘버리더라갖고 뭐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면서 서로 이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되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깐깐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내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내가 피부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을 오래 할 목적으로 전역을 했었죠. 그래갖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외에 뭐 이렇게 해서 사회를 진출했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하죠. 근데 첫 번째 센터에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트레이너라든지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종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상이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고 거기서 제가 늘 말했던 거기서 나만의 멋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또 느꼈고 두 번째 센터에서도 임금 이런 것들이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런 쪽에 되게 부정적인 시각과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세 번째 이제 트레이너 센터 짐에 또 저희 집하고도 되게 가까웠었어요. 용산 이제 동부이촌동에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센터를 구인을 이제 했죠. 저는 이제 그쪽 체육 쪽에 아신 분이 없어갖고 연고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개척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 실장님이 이제 사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장님한테 면접을 보고 이제 너무 제가 경계를 하니까 막 이랬어요. 임금 어떻게 되고 뭐 급여는 어떻게 되고 수업 인센티브 어떻게 되고 시설 관리 어떻게 되고 하냐 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거기 일하는 트레이너분들도 여기 분위기 어떠냐 뭐 어떠냐 하면서 다 따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계를 많이 했는데 경계 대비 또 이제 운이 좋았는지 그 센터가 되게 또 분위기가 좋고 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능동적이게 해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효율적이게. 비효율이 아닌 효율적이게.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너로 파트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이제 저를 정직으로 시켜주고 아예 오전 관리를 시켜주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서 그때 트레이너로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뭐 중사 월급에 거의 2배 가까이를 벌었었죠. 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쨌든 바로 전세자금을 1억 그때 전세자금 괜찮은 집에서 살려면 기본 1억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역에서 나왔던 돈은 그때 제가 아마 4, 5천 이 정도밖에 안 모았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이제 그 전세자금을 구하는 거는 이제 터무니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월세로 이렇게 살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키핑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출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 또 이제 느꼈죠. 대조되는 게. 군대 있을 때는 피복부터 자고 먹는 돈이 어지간하면 안 나갑니다. 밖에서 쓰는 거 외에는. 그래서 사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또 군대 있을 때 인터넷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런 돈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군대에서 알아서 자동이체 다 빠지는데 여기 이제 사회 나와서는 모든 공과금 세금 다 제가 내는 거예요. 갖고 이거에 대한 대조 여기 진짜 이제 사회 나와서의 실무는 또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일을 이제 했었죠. 그래갖고 되게 처음에 한두 달은 되게 경계를 했습니다. 이 센터도 되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을까 이용이 아닌 인용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가족적이고 좋은 센터였었어요. 지금도 그 실장님하고 이제 연락하고 뭐하고 하지만
정말 좋은 사장님을 만나갖고 오랫동안 저는 이제 항상 제 기준이 있습니다. 특전사에서 4년 3개월, 4년 6개월을 이제 제가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을, 어느 직종을 내가 하게 되든 무조건 군 생활만큼은 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군 생활을 4년 3개월, 4년 6개월을 해보니까 그쯤 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좀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퍼스널 트레이닝도 처음 시작하고 할 때 이 일을 내가 무조건 4년 이상 하겠다. 힘들든 뭘 하든 실망하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일을 4년 차까지 하면서 제가 군 생활만큼 커리어를 하게 해줬죠.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또 직종 자체가 되게 이직이 많은 직업입니다. 왜냐면 관두기도 쉽고 입사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관두기도 그게 하고 대부분 거의 비보험 처리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이 일이 이렇게 이력서 하나 내면 바로 취직이 가능한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세 번째 이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원분들을 만나갖고 자리를 잡게 되어서 되게 오래 트레이너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죠. 하고 또 거기 동부이촌동이라는 동네가 또 이렇게 수준이 높은 동네고 해서 뭐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고 또 거기서 또 쌓았던 이런 지인들과 또 회원들을 통해서 또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또 막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농구를 또 좋아하고 하니까 농구 레슨도 겸해서 하게 됐고 그때 또 이제 처음에 제가 펄스트로 일했던 그 센터 짐에서 일할 때 또 그 일이 파트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6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나머지 시간이 너무 노니까 또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왜냐면 그때 제가 뭐 책도 많이 읽고 이건 제 기준입니다.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하고 했는데 제 나이 때 24살, 23살 이 나이 때는 뭐 참 6시간씩 자야 된다고 뭐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유명인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생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강연이나 이런 거 들으면 잠을 많이 자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잠을 많이 안 자면서 일하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 건강을 너무 많이 해쳤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뭐 센터 이런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차고 하면 그때 당직비가 따로 나오거든요. 막 당직비도 받고 하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열심히 살았어서 그건 좀 이제 좀 잘못된 비효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지금 일하면서 어떤 일하는 모토가 아무리 바쁘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틈틈이 운동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고 해야 일이 더 능동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잠 못 자고 뭐하고 하면 면역력 떨어져 갖고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하면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레슨도 많이 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병이 있었다 했죠. 중이염하고 만성 전립선염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운동 너무 많이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에 막 빠져갖고 광이 돼갖고 면역력 이빨이 떨어져갖고 그게 또 이제 그때 당시 여러 번 재발했어요. 그래갖고 기면증인 듯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전립선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갖고 막 걷다가도 졸립니다. 걷다가도 신호등 기다리는데 막 좋은 적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못해. 왜냐면 그 정도로 과로로 일해가지고 그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전역하게 되면 군대에 있을 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막 이런 좀 과한 욕심에 너무 그때 열심하게 빡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래갖고 이제 트레이너 일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좋은 급여와 좋은 환경으로 오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장님한테 정말 이제 감사했었죠.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제가 일한 만큼 그 이상의 돈과 그 이상의 대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줌으로써 정말 제가 트레이너로서 혹은 또 제 그때 나이로서 뭐 대기업 이상의 이제 급여를 벌고 하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또 일을 할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찰하게 됐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되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그때 또 좋은 인식으로 바뀌고 재밌었고 했었죠. 그래서 늘 이제 거기서 운동 재밌게 하고 회원들하고 레슨해서 내가 어떤 이 사람들에게 건강한 이 건강한 컬처를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되게 그때 재밌게 이런 생활했던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그때 또 뭐 아까 말했듯이 어떤 또 이제 뭐 두 번째 이런 요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트레이너를 하면서 막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또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때 어떤 여자 아주머니 회원분은 이제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농구 하는 거를, 제가 그 한강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농구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했고,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유학 가는데 중학교 이제 농구 선수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맡기고 싶다 그래갖고 레슨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때 또 되게 그 레슨비가 제가 부르는 값에 그대로 이 레슨 이 타산을 맞춰줘갖고, 그때 그런 레슨도 이제 시간을 외적으로 내갖고, 왜냐면 제가 농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레슨 하면서도 농구를 하니까 재밌었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또 부가적인 수입이 또 되게 쏠쏠했고, 또 우선 메인 이런 수입은 이제 그 트레이너 하면서 그 제 기본 제가 아까 말했던 친절했던 사장님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했었을 때 그 안정적인 급여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되게 그때 되게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 다음에 플랜에 어떤 일을 하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갖고 되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딱히 뭐 이야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정말 재밌게 일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되게 더 이렇게 식단 관리라든지, 왜냐면 나를 바라보고 온 회원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와 좋은 이런 또 정확한 이런 티칭을 해줘야 되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알아서 세미나라든지 뭐 라이센스를 막 취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때 또 제가 허리가 엄청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 허리도 조금씩 재활을 하고, 그래서 되게 몸이 기능적으로 많이 바뀌고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죠. 그래갖고 그때 되게 생활이 되게 재밌고, 그때 또 이제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식단 관리를 하고 늘 꼬박꼬박 운동하고, 뭐 특전사 시절에도 그랬었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이런 건강한 삶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기본 이렇게 또 이게 또 이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트레이너는 아닌 그냥 다른 정반대의 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종사하고 있지만, 이게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또 배어 있어 갖고 늘 또 꼬박꼬박 운동하고 잘 먹고 뭐 잘 쉬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연계되면서, 또 제가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생활하고 뭐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좀 촉매제가 돼가지고 되게 저는 좋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또 말했던 요점은, 정말 제가 전역할 때 사회에 처음에 이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근자감이 난다. 이 어떤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뭐라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고 제가 뭐 중사 월급으로 그때 250에서 200 하고 뭐 수당 뭐 따지고 하면 평균 한 250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그런 거 받은 거에 내가 2배를 벌어야겠다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전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그러면서 막 열심히 빠듯하게 어떤 일 저 일 막 안 가리고 하면서 항상 뭐 그때 당시는 젊고 이제 혈기왕성했으니까 일을 항상 2개 이상씩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막 계속 막 뭐 일을 벌리고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그때 제가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하던 때가 아니었나. 20살 중반 뭐 이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돌이켜보면, 그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70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많이 안 해쳤을 건데, 그때 정말 몸이 많이 상했어요. 갖고 늘 제가 상비약을 챙겨갖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감기가 수시로 걸리는 거예요. 몸살 감기가. 그리고 장염이, 왜냐면 항상 내가 신경이라든지 몸이 쪼여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또 계속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장염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잘 걸렸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전립선 염증이 계속 이제 생겨갖고, 그게 정말 기면증처럼 계속 피곤해지거든요. 염증 수치가 이런 겉에 이런 상해로 생기는 이런 염증과 환부하고 틀립니다. 그래갖고 또 약이 또 되게 독해요. 막 그런 거 먹고 뭐하고 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되게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 갖고, 돌이켜 본다면 그게 어쨌든 내가 나이를 먹어서 쓴 건강을 끌어당겨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템포를 낮추고, 그때 시로로 돌아간다면 좀 템포를 낮추고 좀 약간 효율적이게 일했으면 더 그때 나았지 않나. 그래갖고 지금은 뭐 어른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 하고, 네 시대 때 네 나이 때는 3시간만 자도 뭐 충분하다고, 네 시대 때는 뭐 잠 안 자고 안 쉬고 연중무휴로 뭐 일하고 해야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내가 뭐 아무리 바쁜 일을 직종마다 틀리겠지만 정말 타이트하고 바쁜 일을 하더라도 그 틈에서 뭐 내 여유와 뭐 내 여가를 찾아야겠지만, 전 지금 이제 많이 모토가 바뀐 게, 지금도 뭐 일을
누군가가 듣기엔 좀 빡빡하게 살아가는 뭐 이런 스케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을 지금도 뭐 안 쉬고는 일하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좀 여유라든지 어떨 때 이때는 쉬어줘야 되고 어떨 때 이런 템포 조절 같은 게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느껴서 많이 그런 것들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래갖고 저녁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들려드린 거 보니까 뭐 너무 평범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었죠. 그래갖고 정말 그때 재밌었고 왜냐면 어떤 전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어쨌든 전역을 해서 내가 원한 거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벌리고 내가 어떤 일로 나아가고 어떤 곳으로 가고 어떤 직업을 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유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에 되게 좀 좋았었고 그때 또 이제 젊고 혈기왕성하고 개성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뭣도 많이 부려보고 머리 스타일도 막 현란하게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또 막 뭐 아무튼 막 그렇게 해보니까 그냥 그런 자유로움이 그때 당시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갖고 군 생활이 나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전역에서 선택했던 이 초이스에서 내가 살아갔던 삶에 있어갖고 시행착오도 겪었었고 아까 최초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었고 하고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있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들린 이야기는 그 전역 후 직후에 이제 있었던 살아왔던 이런 짤막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제는 이제 트레이너 직종을 벗어나서 또 다른 일을 또 수년간 하게 되었는데 그거 이야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그거 이제 파트로 한번 나눠갖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으면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역 후에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하시면 저는 이제 과분하고 감사하고 영광일 뿐이죠. 그렇지만 특별한 건 없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호화호식이다 뭐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걸어왔고 똑같이 허슬하고 똑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오고 이렇게 하고 쌓아왔기 때문에 뭐 어떤 판타지는 없습니다. 어떤 제가 이런 영상 올린다 했고 제목만 보고 들어오셔갖고 판타지는 뭐 딱히 없고 그랬던 게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질문해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또 해달라 초등학교 어릴 때 갓난애 때 이야기는 너무 많이 제가 웃기게 해갖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시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당장 뭐 풀어보세요 하면 풀 수야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갖고 조금 이렇게 이 영상에 맞게 해갖고 한번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